이런 부분이 참 난감한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철거를 할 때 포크레인이 진입을 하는데 대부분 도심지에 철거를 할 때는 건물이 높다. 그러면 크레인을 통해서 공쓰리, 공투라고 하는 작은 포크레인들을 건물에 올려서 위에서 좀 일부를 철거해서 내려오고 어느 정도 3층 높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시 07이라고 하는 좀 큰 포크레인을 가지고 지상에서 건물을 크락샤로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철거의 폐기물도 나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철거하는 포크레인이 도로변에 서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인접지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그 도로를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그 사전에 가설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이 참 난감한데 비탈면이고 전기선이 굉장히 낮게 걸려 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싶고 포크레인이 저 위에 크레인으로 포크레인을 내리고 싶어도 붐대를 뻗을 수가 없게 된다고. 전선이 너무 낮게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우리 소장이라면 체크를 해서 전선을 우리 전기업체가 조금 더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고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한전에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한전에서 나와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인력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공사 초기, 그리고 우리가 골조 공사하고 망치질 막 하고 있는 이때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면 우리 옆집에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적응이 돼서 이제 공사장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민원이 좀 더뎌진다고. 근데 초기에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올 때 철거를 하면서 진동도 많이 느껴진다고. 그럴 때 필히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분진이 안 나오게끔 이제 살수기로 물을 막 뿌리는데, 그 겨울이 되면 이 노면에다가 물을 막 뿌리게 되면 이게 추워서 이제 바로 언단 말이지. 그러면 또 우리 안전요원이 그 흘러가는 물이 얼지 않게끔 또 큰 이제 대형 그 토치로 이제 그걸 좀 녹일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거지. 물론 우리 공감협력업체 그 철거 업체 사장님께서 다 이걸 다 계획해서 해주시겠지만, 소장이 사전에 이런 것들을 그 협력업체하고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고,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주변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먼저 통지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거지. 민원 한 번 접수되면 그날 공사 바로 줘봐야 되나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민원이 나왔다고 해서 공사를 바로 접지는 않는다. 왜냐? 자, 건축가에서 건축공사를 하라고 인허가를 내줬고, 인허가를 내줘서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라면 건축허가 조건문에 기본적으로 8시부터 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가 8시로 거의 확립이 됐지만, 우리 공감이 초기에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7시부터 일을 했었지. 그것처럼 7시에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민원이 나오고,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9시 전이니까 보통 이제 환경과라는 곳에서 이제 와서 그 소음에 대한 민원을 현장 체크를 한다고. 그럼 사전에 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8시 되면 공사하셔라 라고 경고를 하시고 가시지. 경고를 하고 가신 다음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좀 재발하지. 왜냐면 우리 협력업체들은 1시간이라도 더 일을 빨리 하고 해서 하루라도 일을 더 줄여야 우리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그 조금 더 이익이 높아지시니까, 아무리 8시라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문화가 정립이 되어 있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뭐 한 7시 반까지 참았다가 막 망치를 두드리기 시작하시지.
그럼 경고가 나오고 경고가 거듭되다 보면 소음 측정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과태료를 부기 시작한다. 근데 과태료가 아마 알기로는 첫 해에 몇십, 그 다음엔 더블, 그 다음엔 더블 계속 올라가는데 한 5회 정도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가 되면 부득이 그 관할 지자체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더라고. 우리 아직까지 공사 중지는 맞아본 적은 없는데 과태료는 한두 번 정도 냈었지. 일찍 시작했다가. 그런데 질문은 그렇게 공사 중지는 될 수 있으나 그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순리롭게 또 민원인과 협의를 하는 게 좋다. 철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토공사,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파게 된다고. 대부분 우리가 6층 건물에 스프링쿨러나 이제 저수조가 생기는데 그런 저수조나 스프링쿨러는 1층 주차장에 하기보다는 보통 지하에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생 건물들도 할 때 지하까지 개발해서 대부분 지하 흙막이 공사를 하는데 지하 흙막이 공사 또한 과거에는 그 인허가 도면에 흙막이 도면까지는 없어도 건축 인허가가 나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흙막이 설계도 하지 않았고 시공사가 알아서 흙막이 공사를 했었지. 그래서 뭐 나무널판으로 하는 토류벽으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콘크리트 파일, 아까라고 사투리를 썼네.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콘크리트 파일로 해서 이 흙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렇게 부실하게 할 때는 그 강관으로만 일부 박아서 이렇게 흙막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굴토심의가 있고 토목도면, 그러니까 이제 토목 가시설 도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토목 가시설 도면에 준해서 공사는 필히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시공사라면 토목 도면이 조금 과하게 설계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기술진에서 점검해드려서 건축주님께 제안을 하고 구조설계사님을 통해서 공사비 절감안으로 제안해드릴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도면에 준한 흙막이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원가관리 측면에서 얘기인데 우리가 대지가 협소하니까 건물 기초를 공사하기 위해서 이제 터파기, 잔토처리라고 하는데 땅을 파서 그 땅을 덤프에 실어서 이제 외부로 반출을 한다고. 근데 기초공사를 끝내고 나면 다시 대매혹이라고 해서 그 다시 기초 주변에 있는 흙을 대매우게끔 된다고. 근데 아무리 이제 좁은 땅이라고 할지언정 토사 반출량을 제대로 잘 계획을 해서 잔토 처리하는 양을 그 적절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 너무 많은 흙을 빼내버렸다가 다시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또 다시 나갔던 흙, 나갈 때도 돈으로 버리고 또 들어오는 것도 돈으로 사서 흙을 대매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토사량을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초창기에 마포구라는 현장에서 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는 정말 1m만 그냥 포크레인으로 팠더니 물이 막 샘솟 쓰듯이 나오더라. 그 지표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까 흙막이 도면에 그냥 콘크리트 파일로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지질조사서를 봤더니 이게 콘크리트 파일로 해서는 이 물이 이렇게 압이 센 물이 나오는데 콘크리트 파일로 하고 뒤에 차수 그라우팅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여기를 다 수압을 막아낼 수 없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럴 때 우리도 이제 토목 기술 제안을 받았었던 게 그때 당시에 시트 파일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바다나 강을 거기다 교량을 세우기 위해서 그 철판을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엮어서 그 뚝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이제 물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 시트 파일이라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트 파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인근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지하 공사할 때 물 퍼올리기 바빴는데 우리는 정말 물 하나도 유입이 안 되고 시트 파일로 이런 그 물수위가 많은 곳에서도 깔끔하게 공사를 했었다. 그래서 다행히 개척기 달아났는데 주변에 변이가 전혀 없어가지고 다행히 민원 크게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쪽에서는 민원이 없었다. 심지어 길 바로 앞에도 똑같은 시기에 우리하고 비슷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물을 하루 종일 펌핑하는 걸 보고 그 현장에서 소위 이제 독박 민원을 이제 썼었다. 그러니 지하 수위가 있을 때는 또 한 번 도면대로 하는 거에서 역제한해 줄 필요도 있다는 거.